토요일 순서의 김희욱입니다. 자, 미국은 어닝 시즌이 지금 한창이고요. 이번 어닝 시즌에 유일한 호재가 있다면 바로 기대치가 낮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웬만한 실적에는 이 투자자들이 이때가 이제 저가 매수 기회구나, 실적 호조구나 이렇게 달려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미국 증시가 저렇게 3대 지수 위주로 6거래일 연속의 상승을 갔다 이거죠. 그러면 지난 미국 증시 큰 폭의 조정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디커플링으로 외국인 매수세가 이어졌었는데, 미국이 잘 가게 되면 우리나라는 또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럴 땐 또 미국을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 미국에서 밖으로 빠져나왔던 자금들이 이머징해서 나가면서 다시 본국으로 들어갈 것이냐, 이런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는데요. 일단 오늘은 큰 이상 없이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 2000선 안착, 그리고 코스닥 전 고점 도전에 다시 한번 나설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로이터 통신의 마감 브리핑으로 출발합니다. 제목에는 실적과 M&A 소식에 월가가 6거래일 연속의 플러스를 기록했다. 상당히 좀 분주한 하루였나 봐요. 어제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전해드렸었죠. 넷플릭스 실적 호조 나오면서 오늘 본장에서 7% 넘게 올랐다고 하고, 어쨌든 이번 어닝 시즌에 대한 월가의 반응은, 이제 우리가 속담에 그런 말 있죠. 기대가 높으면 실망도 크다. 근데 이번에는 반대로 기대가 낮았던 만큼 감동은 더 크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넷플릭스에 이어서 특징주로는요, 글로벌 제약업종의 이제 대표격이죠. 노바티스하고 글락소 스미스 클라인, 이 두 기업의 200억 달러 규모 대형 M&A 소식, 여기다가 캐나다 제약사 두 곳도 또 M&A를 발표했고요. 그래서 지난 미국 증시 조정의 앞잡이 노릇을 했었던 바이오 기술 업종은 오늘 활발한 매수세를 맞이한 끝에 바이오테크 인덱스가 3.25% 급등을 했습니다. 여기다가 오늘 실적을 발표한 다우지수 구성 종목, 그러니까 이제 블루칩이라고 할 수 있는 트래블러스하고 유나이티드 테크놀로지 둘 다 실적 호조를 기록했고요. 그 다음에 맥도날드는 실적 부진을 발표했지만 전반적으로 이번 어닝 시즌에 대한 시장의 평가는 오늘도 역시 나쁘지가 않았습니다. 전문가 시황 바로 들어볼까요? 웰스파고 측인데요. 이번 어닝 시즌의 특징은 비록 인위적이긴 하지만 실적의 예상 상회가 그 어느 때보다 편하다는 점, 여기다가 그동안 우려가 많았었던 바이오 업종의 오늘 대형 M&A 소식은 단기적으로는 미국 증시 하방 경직성으로 자리 잡기에 충분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자 해지란 말도 있듯이 바이오테크 업종이 이제 지난 미국 증시 조정을 주도하다 보니까 이 바이오테크 지수의 급등이 오늘 미국 시장에 또 한 번의 자신감을 심어 넣어줬나 봐요. 여기다가 마감은 실적 발표한 길리어드 사이언스 아시죠? 이거 한번 보실까요? 지난번에 C형 간염 백신 원가 공개하라고 의회에서 압박했던 회사가 바로 이 길리어드 사이언스였고, 요게 급락을 맞으면서 바이오 테크놀로지, 그 다음에 기술주 이렇게 미증시의 조정이 퍼져나갔었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결자 해지 차원에서 이 기업이 1분기 성적이 어떻게 좀 성했느냐, 이게 중요했었죠. 일단 EPS 기준으로 보니까 수정치 기준으로 주당 순이익이 1달러 33센트 나와가지고 예상치 89센트를 여유있게 뛰어넘었는데, 읽어보니까 지난번에 미국 정부에서 개발 원가 공개하라고 했던 C형 간염 백신 매출이 전체 매출 50억 달러 중에서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22억 7천만 달러를 차지했더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 길리어드 사이언스 마감을 실적 발표하고 나서 한 7% 뛰었다가 다시 상승분 반납했다가 현재 3%대의 상승률을 유지 중이고요. 글쎄요. 지난 이제 3개월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제 이때 너무 급락을 했다가 이번에 이제 좀 쇼커버의 느낌도 있고, 사실 그렇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바이오 업종 애널리스트 의견 현지에서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길리어드 사이언스의 1분기 실적은 좀 누가 봐도 실적 호조가 맞고 주가 상승 요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객관적으로요. 하지만 이번 실적 이 순이익 대부분이 앞에서 말씀드린 그 C형 간염 백신 요 판매에 따른 것이었다. 이게 소발디라는 건데요. 이 점에 주의를 해야 된다. 지난번에 미국 정부가 요 개발 비용 공개 명령으로 길리어드 사이언스에 대한 이 실적 우려가 있었는데, 요게 일단 이번 실적이 잘 나왔기 때문에 그냥 중장기로 연기됐을 뿐이다, 우려가요. 다시 말하면은 지난 미국 증시 고베타주들에 대한 조정의 시발점이 됐던 이 길리어드 사이언스 주가가 오늘 일시적인 쇼커버에 따른 상승일 수도 있다. 아니면 반대로 이제는 개별 기업의 이슈로 국한될 가능성도 있다. 저걸 얘기해줘야지 뭐 전문가가 저렇게. 하여튼 그래서 어쨌든
바이오테크라는 조금 민감한 지금 주제에 대해서 오늘 반등한 것은 반갑지만은 일시적일 수도 있고 이제는 그들만의 게임으로 알아서 할 일로 돌아갈 수도 있다. 이렇게 두 가지 의견이죠. 다음에 오늘 여러 가지 실적 기업 중에서 저는 이 맥도날드를 보고 싶은데요. 맥도날드가 가지고 있는 위상은 말할 필요가 없죠. 이 마크만 봐도 벌써 전체 글로벌 소비 경기 판단 그리고 미국 내수에서 갖고 있는 이 소비 업종으로서의 위상 상징적인 이미지는 거의 글로벌 최고입니다. 헤드라인 넘버 보시면은요. 매출하고 주당 순이익 둘 다 전문가 예상에 못 미쳐서 실적 부진 판정을 받긴 했습니다. 하지만 본장에서는 0.35% 아주 소폭의 하락이었고 마감 후에서 0.24% 오르면서 만회를 하고 있죠. 실적 부진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선방을 했느냐? 사실 그렇습니다. 이 맥도날드 이제 매출을 보시면은요. 지역별로 좀 뜯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일단 미국 같은 경우에는 1.7% 감소를 기록했고 그 다음에 유럽 쪽은 1.4% 증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동아시아가 0.8% 증가. 그냥 2대 1이라고 보기에도 좀 말이 안 되는 건 아니고요. 일단 미국 같은 데는 1.7% 매출이 감소했지만 이게 날씨 탓이라고 핑계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유럽하고 아시아에서 미국의 1.7% 매출 감소를 커버해 줬는데 이제 그나마도 이게 1.7% 감소가 날씨 탓이라고 하니까 좋다는 거죠. 그리고 이 맥도날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미국 내 내수나 아니면 글로벌리 갖고 있는 이 소비 업종의 이 상징적인 이미지는 거의 브랜드 가치와 맞먹고 있죠. 다시 말하면은 우리나라로 치면 이 맥도날드는 미국 내부에서는 김밥 천국 같은 위상인데요. 경기가 안 좋을 때는 경기 방어주 역할하고 경기가 민감할 때는 또 아주 기초 소비재 이런 위상을 나타내는 바로미터라는 거죠. 근데 경기가 너무 아주 안 좋으면은 물론 김밥도 사람들이 안 사 먹겠죠. 하지만 최근처럼 이 경기 반등, 글로벌 전체적으로 경기 회복 기조에 있을 때는 이 역할이 중요한데 요즘에는 신흥국 매출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는 점도 그렇고 그래서 일단 수치상으로는 실적 부진이 맞지만 저렇게 미국 내 매출 부진은 날씨 탓으로 때웠고 유럽하고 아시아 지역의 매출이 1.4, 0.8 각각 증가한 것이 더 반가웠다. 아무튼 이렇게 글로벌 소비 경기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는 맥도날드 CEO 성명 내용은 좀 들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밑에서 나와 있습니다. 돈 톰슨 맥도날드의 꾸준한 서비스 메뉴 개선 노력하고 수익성 제고 작업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고 2분기 첫 스타트 4월 현재까지 실적이 상당히 고무적이라는 점을 들어서 글로벌 수요에 있어서 1분기가 아무래도 좀 바닥이고 2분기에서부터는 리바운드를 기대하고 있다. 이런 입장입니다. 오늘 미증시 위험자산 선호 현상에 또 한 번 보탬이 됐던 실적이었고요. 다음에 펀더멘탈 지표를 하나 보시겠습니다. 이거는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좋지 않게 나왔지만 오랜만에 역설적인 해석을 불러왔다고 말씀드리는데요. 기존 주택 매매 보실까요? 3월 기존 주택 매매가 보니까 예상에는 일단은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월간으로는 0.2% 감소를 기록했고요. 기대치가 너무 낮았기 때문에 겨우 예상을 넘어가긴 했습니다만은 지금 보시다시피 459만 채라는 이 건수는 1년 6개월 내 최저치라네요. 그리고 연율로 보면 마이너스 7.5%. 근데 또 미국의 주택가격 중간값은 반대로 연율 7.9% 상승한 19만 8,500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미국의 주택가격 중간값이 2억 정도 되는 거네요. 그러면 그래프를 보면서 설명드려볼까요? 이제 빨간 선이 모기지 금리고요. 회색 바그래프가 이제 주택 매매인데 누가 봐도 최근 주택 경기 회복은 모기지 금리 하락과 연동이 있는 걸로 이렇게 보이고 있죠. 근데 지난해 이제 테이퍼 우려 나오고 이러면서 모기지 금리가 갑자기 조금 상승 구간에서 주택 판매는 보시다시피 하락을 하기 시작했고 그러다가 몇 번의 이제 진통을 겪다가 다시 모기지 금리가 다운되기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회색 바 주택 판매가 올라가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의 역동조화 추세에 뭔가
이상이 생긴 것이 아닌가 이런 이제 우려를 갖고 오는데요. 여기에 대한 전문가 의견 바로 이어갑니다. 하이 프리퀀시 이코노믹스. 최근 미국 주택지표 부진에 대해서 표면적인 구실은 날씨 탓이지만은 모기지 금리도 요즘 들어서 다소 좀 불안정했고 사실상 하락은 아닌 상승 기조다 보니까 주택가격이 이를 반영하면서 먼저 올라가 버려가지고 주로 모기지 금리에 예민한 저소득층이 주택 구매를 망설이고 있는 실정이다라는 평가입니다. 이번 주택지표 부진에 대해서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요, 주택지표 부진에서 미증시에 방해가 됐다라기보다는 오히려 연준 입장에서 연준 양적 완화 축소라는 테이퍼를 계속 진행하더라도 금리 인상과의 이 인터벌은 다른 건 몰라도 주택지표 때문에라도 조금 길어질 수가 있겠다. 긴축의 시점은 주택시장 최근에 회복이 안 되고 있는 거에 연동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비둘기파적인 역설적인 해석이 맞다는 거죠. 그도 그럴 것이 최근 들어서 고용, 소비, 제조 다른 지표는 다 3월, 4월 들어서 좋아지고 있는데 이 주택지표만 봄이 됐는데도 날씨 탓이었다는 기저효과도 없고 지금 그런 상황이죠. 그렇다면 연준의 이제 테이퍼 기조가 바로 이런 것도 연결이 되겠죠. 마켓워치 보시죠. 경제학자 서베이를 했더니 100%가 다 6개월 내로 금리가 오르면 올랐지 내리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했고요. 이게 이제 비앙코 리서치에서 한 건데 67명 중에 단 한 명도 미국 국채금리가 6개월 내로 내릴 거라고 본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블룸버그 서베이도 보시면요. 여기는 97% 미 국채금리는 누가 봐도 이제 상승하는 것은 matter of time이다. 시간 문제다라고 답을 해서 전월 서베이 당시에 95%를 또 넘어섰다네요. 마켓워치 일반 독자들을 상대로 실시한 서베이에 따르면은 오를 것이 45%, 내릴 것이 19%, 유지 36%. 이래서 오를 것하고 유지를 합치면은 보통 한 81%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연준 입장에서는 국채금리 상승, 시중금리 올라가고 이런 게 인플레이션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주택 경기가 다시 저렇게 꺾이고 있는 상황에서 상당히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 주택지표 부진은 한마디로 연준 양적 완화는 조금 더 끌고 가고 긴축을 더 멀리, 금리 인상을 더 멀리 치워놓는 그런 호재로 작용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요. 미국 증시 다우지수 일중 그래프 잠깐 보실까요? 오늘 다우지수 장중에는 상승폭이 100포인트를 넘어갔었습니다. 오픈하자마자 약간 주춤하는 구간이 있는데 저때가 이제 주택지표 나왔던 구간인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래 주택지표 부진하지만 이게 결국 유동성 측면에서는 악재는 아니다 해서 다시 계단식으로 올라가고 있다가 일종 최고점을 찍고 오후 들어서 두 번의 계단식 하락이 또 나오고 있죠. 저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미국 국방성 발표 자료 보시죠. 동유럽에 미군 600명을 지금 파병을 했는데 군사 훈련을 위한 것이다라고 핑계를 달았죠. 지금 러시아가 누가 뭐래도 승기를 잡은 것이 이제 분명해 보이는데 미국도 이거를 우크라이나를 놓칠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이고요. 이제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를 가지고 셰일가스 대 천연가스의 싸움이라고 얘기하면 이제 가장 쉽죠. 이렇게 좋은 우크라이나 시장을 우리가 포기할 수는 없다. 이제 이런 거고요. 워싱턴 포스트지에서도 조 바이든 부통령 있잖아요. 우크라이나 키예프시에서 연설을 했는데 보시다시피 We stand with you. 우리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우크라이나 편에 서주겠다.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 사태는 물론 예고된 악재일 수도 있죠. 하지만 만약에 무력 충돌이 일어나고 이제 우리나라도 러시아하고 가스관 그 개발 협약도 있고 하는데 이런 거를 미국에서 완전히 줄 세우기로 니네 우리 편이야 전에 편이 할 때 조금 리스크의 여지는 없지 않다는 거죠. 그 다음에요. 이제 미국 증시 6거래일 연속 상승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봐야 되느냐. 부활절 랠리를 맞춰서 좀 기세 등등한 비스포크 인베스트 측에서 오늘도 자료를 내놨습니다. 자료 보실까요? 미국 증시가 6거래일 연속을 상승했는데 과연 앞으로가 문제지 않느냐. 지금까지 5년 동안요. 미 증시에 있어서 6거래일 연속 상승이 나온 거는 15번 있었다 그래요. 근데 15번 그렇게 연속 상승하고 나서 그 다음 날 7거래일째 상승할 확률은 28%밖에 안 되고 평균 지수는 마이너스 0.24더라. 포인트더라. 이제 그 다음에 그러면은
꺾이는 거냐? 그렇지 않다. 6거래일 연속 상승은 이게 쉽게 볼 것이 아니다. 하루 조정받은 다음에 그 뒤로 6, 7, 8, 9, 10, 11거래일까지 해서 5거래일 연속 평균을 보니까 오를 확률이 85.7%, S&P 500 지수는 평균 0.7%포인트 상승을 기록했더라. 이렇게 보고 있죠. 자, 이제 내용을 이제 좀 정리해 볼까 하는데요. 갑작스럽게 중국에서 좀 무슨 소요 사태가 일어났다고 나와서 언론사 몇 개를 다 검증을 해보느라고 좀 시간을 썼는데요. 사실은 사실이었습니다. 데일리 메일 한번 보실까요? 물론 신화통신에는 이런 얘기는 싹 빼고 지금 전혀 없는 상태인데요. 이 덩샤오핑의 고향이잖아요. 원저우 지방이. 여기서 주민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비리 공안을 집단 구타하고 뭐 지금 뭐 소요 사태가 일어났다네요. 이 밑에는 좀 그림이 험해가지고 안 보여드리겠지만 뭐 사체 사진은 아니고요. 어쨌든 저 버스 안으로 도망쳤는데 그걸 끌어내려가지고 또 때리고 뭐 좀 이런 일이 났다고 하는데요. 중국 당국에서 지금 개혁 기조를 밀어붙이고 있는데 이거는 뭐 우리도 항상 경험하지만 일종의 정치 보복일 수도 있고 전 정권에 대한 아니면 진짜 이제 개혁을 위해서 일보 후퇴 후 이보 전진을 위한 것이다라고 이제 중국 인민들을 안심시키고 있는데 공산당 입장에서는 제일 싫은 게 바로 저런 폭동이나 소요 사태나 정정 불안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긴축이나 개혁을 못 버티고 민심이 이반될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이거는 이런 얘기는 좀 잔인합니다만은 반시장적이진 않은 것으로 이런 거는 이제 좀 친시장적으로 중국 정부가 어떻게든지 손에 떡을 쥐어주려는 제스처가 있을 것으로 이제 해석해도 틀리지 않겠죠. 마지막으로 MSCI 한국지수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이제 2000선 안착을 하느냐 마느냐 시점에 있는데 역시 외국인들도 지금 망설이고 있는 국면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릴 거는 오늘 미국 증시 물론 6거래일 연속 상승도 맞고요. 그 다음에 상승폭도 뭐 저 정도면 견조했습니다만은 미국 내부의 여러 가지 얘기들이나 M&A 소식 그리고 바이오 테크놀로지의 반등 이런 게 과연 우리나라하고 얼만큼 연관이 있냐 이거예요. 저는 솔직히 그렇게 큰 연관은 보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외국인들은 그냥 중립적인 입장 정도로 오늘 같은 날은 미국 증시 상승했으니까 우리도 외국인 순매수 등이었고 갭상승 출발이라는 이 기대감을 조금 아껴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요일 아침 글로벌 마켓 나우의 김